자, 여태까지 이제 태국 방콕 한 달 살기를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방콕의 한 달 살기 총 비용과 방콕에서 한 달을 살아보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총 비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달에 약 85만원의 비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숙소 같은 경우는 방콕의 완전 중심지에 있는 숙소는 아니라고 제가 첫 영상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방콕의 중심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내고 있는 숙소가 아닌 조금 더 좋은 버전의 숙소를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신다면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태국의 방콕의 중심지 쪽에 이런 아파트먼트 숙소를 알아보니까 비용이 140만원, 18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고 숙소 예약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나는 그냥 방에서 그냥 호텔처럼 묵기만 해도 돼, 밥은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숙소의 비용의 절감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람부뚜리 쪽이나 카오산 쪽에 약간 숙박비가 그쪽이 좀 많이 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 여행 경비에 맞춰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는 저는 약 한 61만 5천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만원 정도로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식비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천차만별이에요. 와, 식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중심지나 관광지에 갔을 때는 식비가 너무 비쌌고, 현지 지역에 갔을 때는 와,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 식당에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시아티크, 시암, 통러 이런 쪽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스테이크 한 덩어리인데 25만원에 판매를 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반면에 현지 지역에 갔을 때는 1,000원, 2,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식비 비용을 5만원 이상 또 써본 적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또 식비 비용을 10,000원 이하로도 써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하루에 약 2만원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좀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3박 4일, 4박 5일, 길면 6박 7일 정도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현지 로컬 지역을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관광지 쪽에서 조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골목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은 그런 로컬 식당들이 있어요. 에어컨이 없고 길거리에서 팔고 있고 이런 로컬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시게 되면은 비교적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식당을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통비인데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는 약 35,000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콕 여행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유명한 관광지, 장소 이런 곳들은 이전에 제가 한 번씩 다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가지고 따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은 저는 버스였던 것 같아요. 버스가 약 한 8바트 정도? 8바트 비용이 들었는데 굉장히 낮은 비용이죠. 그 다음에 탔던 것이 이제 BTS. 이 BTS 비용이 은근히 뭔가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외곽 지역, 중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 이제 지상철을 타게 되면은 비용이 15바트에서 20바트 이렇게 나오는데, 수쿰빗이라든지 시암, 통러,
완전 관광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갈수록 40바트 이상, 50바트. 그러니까 이 땅값에 따라서 이 지상철의 비용도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확 많이 나던데, 그래서 BTS가 완전히 저렴하다 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비싸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중교통으로는 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대체적으로 혼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 택시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량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오토바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토바이를 타는 게 굉장히 무섭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랩이 굉장히 웃긴 게, 교통이 트래픽이 걸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택시 비용이 확연하게 확 올라가요.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택시를 이용하신다, 조금 더 비교적 괜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랩을 이용할 때 또 하나의 꿀팁, 거기 앱에서 자세히 보시면 쿠폰이라고 있습니다. 이 쿠폰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를 한 120바트에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110바트, 뭐 108바트 이렇게 비용을 완전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팁도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부가적인 비용으로는 마사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는 한 주에 한 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도 제가 가격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봤는데, 타이 마사지 기준으로 1시간에 250바트가 가장 저렴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평균적이다 라고 한다면 300바트, 그리고 조금 더 고급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350바트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적당하게 마사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사지 비용은 비교적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비용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다른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고, 그리고 여기 고무장갑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무장갑도 사고 막 그런 식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다 이렇게 매겨보다 보니까 한 5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던데, 그래서 총 비용이 15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콕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좋았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배달이 너무 편해요. 일단 한국보다 배달 비용이 낮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음식을 시켜 먹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0~800원? 그런 점이 상당히 좀 편해서 좋았고, 그리고 그랩을 통해서 음식만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재료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아플 때 약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배달시키고, 뭔가 물건 살 만한 거 있으면 물건 주문하고,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편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버스도 잘 되어 있지, 지상철, BTS도 굉장히 노선이 많고요. 그리고 택시도 그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콜을 부르면 이동을 해서 오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교통을 이용하실 때 가끔 가다가 툭툭을 발견을 하시잖아요. 이 툭툭은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콕을 처음 여행하셔가지고 경험 삼아 한 번은 타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어딘가 또 이동하고 이동하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 비용이 일반 택시보다 2배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야외잖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그 더운 바람을 맞으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매연 또 계속 마시게 되니까 이 기관지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될 수 있으면 툭툭은 이용을 안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쾌적한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이 관광지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나가도 가는 곳마다 시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콕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이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은 와,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 이거는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쇼핑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 꼭 있거든요. 쾌적하지 않은 곳에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 방콕이 너무나도 쾌적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요소를 많이 충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태국도 예전보다 현금을 많이 안 쓰는 문화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태국은 제가 지켜보니까 QR로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환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백화점, 쇼핑몰, 지상철, 야시장, 시장, 슈퍼마켓까지 그런 곳에서 모두 QR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장점을 이야기했다면 단점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보다 비싼 물가였어요. 많은 분들께서 동남아가 저렴한 인식을 가지고 많이 여기 방문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곳 방콕은 물가가 좀 높아요. 근데 그런 곳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관광지, 여러분들께서 방콕을 만약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관광지 위주로 많이 이동을 하실 텐데, 그쪽 주변으로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거는 티본 스테이크 같은 거 20만원, 30만원, 뭐 비싸면 50만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물가만 생각을 해가지고 물가가 안 비싼 데를 가야지 라고 하게 된다면 관광지를 또 못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오류가 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좀 비쌀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심한 한락가라는 거예요. 태국을 제가 여행을 이제 쭉 많이 해보니까 진짜 대마초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그런 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마 냄새를 어떻게 하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도 가봤고 네덜란드 여행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네덜란드에서 대마 박물관도 가보고 막 이 대마 냄새가 어떤 건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길거리에서 이 대마초를 피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와, 이 독특한 향, 그 향이 되게 기분 좋은 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가 굉장히 저는 또 불쾌하게 느껴졌고 좀 싫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환락 갔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직업 여성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택시 드라이버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걸어요. 약간 뭐 성적인 그런데 성매매 하러 가지 않을래? 라고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합니다. 태국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저 같은 케이스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붐붐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친다든지 이런 사인을 굉장히 보내는 그런 택시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진짜 태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태국 여성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자기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성도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너무 심한 헌락,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가족여행을 오신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진짜 가족끼리 뻘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총정리를 하자면 이곳 방콕은 장점도 단점도 상당히 뚜렷하게 있는 도시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코멘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콕 한 달 생활기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